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오늘은 뉴스 같이 보기 시간인데요. 오늘 같이 보실 뉴스는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 첫날 비트코인 10% 하락입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9월 7일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죠. 여기 차트를 보시면 7일까지 쭉 상승세를 유지하던 비트코인이 7일부터 급락했습니다. 8일 현재 약 12% 정도 빠진 모양새인데요. 일단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고 하죠. 인구는 600만 정도 되고 면적은 한국의 5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9월 5일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대통령 이름이 나이브 부켈러인데 이 대통령이 직접 컨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석해서 법안 제출 계획을 밝혔고 8일에 바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90일 뒤인 어제 법정화폐가 된 것이죠. 엘살바도르는 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선택한 것인가를 살펴보면 1인당 GDP가 세계에서 95위인 엘살바도르는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에 자국에서 일자리를 못 구해서 해외로 나가는 노동자가 많다는 거죠. 그 해외 노동자들이 국내로 송금하는 액수가 60억 달러 규모로 같은 기간 국내 총생산의 22%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 송금을 은행을 통해서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송금을 하면 거기에 발생하는 수수료가 기존의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낮추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죠. 거기에 국내 금융 인프라 자체도 형편없다는 겁니다. 인구의 70%가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마트폰 보급률은 인당 1.5개라는 겁니다. 희한한 상황이네요. 인구 70%가 은행 계좌도 없는데 스마트폰 보급률이 150%라네요. 어쨌든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으로 경제활동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비트코인 법정화폐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2019년부터 사회 실험을 준비해왔던 것인데요. 수도에서 1시간쯤 떨어진 바닷가 마을인 엘손테에서 이루어진 실험인데요. 엘살바도르 비영리 단체와 엘손테에 살던 미국인 그리고 익명의 기부자가 뜻을 모아서 행한 실험이었습니다. 시작은 마을 강을 청소하는 젊은이들에게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마을에 비트코인을 받는 가게도 만들어서 거기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이 사진이 그 비트코인을 받았던 식당입니다. 저번 올림픽 때 MBC에서 엘살바도르 나라 소개를 할 때 희화화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어쨌든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이기 당연히 힘들겠죠. 하지만 팬데믹이 오면서 프로젝트를 가속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살바도르 인구의 70%가 은행 계좌가 없다고 했죠. 이 엘손테도 마찬가지로 은행이 아예 없을 뿐더러 ATM이 호텔에 딱 하나 있는데 이것도 투숙객만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주민들은 이민간 가족들을 통해 복잡한 은행 대신 비트코인으로 돈을 받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기부자도 기부를 비트코인으로 하고 비트코인 거래 앱 사용법 안내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느니까 비트코인을 받는 상점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겠죠. 거기에 달러와 비트코인을 맞바꿔주는 ATM도 설치되니 엘손테 주민의 90%가 비트코인 거래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반응은 엇갈릴 수밖에 없죠. 잘 적응하는 사람은 지갑에 돈을 넣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면서 현금 거래보다 쉽고 집에서 주문과 지불을 하고 가게에서 픽업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반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니 앱 자체가 먹통이 될 때도 있고 선불 데이터도 바닥나게 일쑤여서 현금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애초에 스마트폰을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디지털 격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인터넷 접근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있고요. 부켈레 대통령은 단지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것뿐 아니라 채굴 계획도 밝혔는데요. 사진은 부켈레 대통령이 직접 올린 화산 지열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패실리티입니다. 부켈레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 패실리티는 매우 저렴하고 100% 청정하며 100% 재생 가능하고 탄소 배출 재료인 화산 에너지를 이용한 채굴이라고 했는데요. 대량의 전기가 필요한 비트코인 채굴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탄소 배출을 늘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엘살바도르에서는 친환경적인 채굴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도입했고 그 후 비트코인은 급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7일 10% 정도 하락했고 8일 현재 총 13% 정도 하락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비슷한 하락세를 보였죠. 조그마한 마을인 엘손테에서조차 데이터 인프라의 한계가 드러났는데 전국적 도입에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날 리가 없겠죠.
첫날부터 ATM과 연동한 비트코인 월렛 앱인 치보가 서버 폭주로 먹통이 되었다는 것이죠. 돈을 아예 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한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도 일어났습니다. 변동성 있는 통화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비트코인은 많은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비트코인 도입을 반대했고 10명 중 2명은 비트코인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돈 세탁에 악용이 되거나 가치의 변동성 때문에 경제적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작용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대부분 말하는 게 바로 이 변동성입니다. 실제 엘손테에서 미니 슈퍼를 운영하던 사람은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 돈을 벌어서 가게 냉장실을 넓혔지만 이후 가격이 떨어져서 손해를 봤다고 인터뷰를 했죠. 단순한 인터뷰지만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엘살바도르가 기술적 지원을 요청한 월드뱅크는 비트코인 채굴이 투명성이 떨어지고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등 환경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지원 불가라고 했죠. 그리고 IMF도 거시경제와 금융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 와중에 부켈레 대통령은 바잉 더 딥을 외치며 150개의 코인을 더 샀죠. 이번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 화폐 도입을 일종의 테스트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이번 행보가 안정적으로 흘러만 간다면 비슷한 상황에 놓인 국가들이 따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 같은 행보는 돈 세탁자들에게 보호막을 제공하고 경제적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죠. 비트코인의 도입으로 금융 안정성이 더욱 흔들릴 것이란 이유 때문입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